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인권 침해 주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권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아주 익숙한 분인데요. 매주 목요일에 이 새로 고침 대한민국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오늘은 또 별도로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교도소가 호텔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건데요. 네. 수감 생활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예.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많습니다.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감방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라고 했죠. 네네. 예. 근데 그거는 감방 청소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수용자가. 네. 박 전 대통령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할 때 누군가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네. 교도소에서는 자기 방을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깔끔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그 불만을 통해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면 청소만 자주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이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이 계속 켜져 있어서 잠자기가 힘들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요. 예. 불을 교도소에서는 24시간 켜놓습니다. 수용자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잘 때는 이제 불편하니까 보통 3개의 등이 있으면 2개는 꺼주고요. 그러니까 조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예. 그럼으로써 좀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러나 이제 자해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늘 불은 켜두긴 합니다. 모든 수용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예민한 수용자들은 좀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셨던 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보니까 차가운 감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 쪽의 반박은 전기열선도 깔아줬고 일종의 온돌이죠. 접이식 매트리스도 제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차갑다는 걸 이제 겨울에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아직 가을이고 지금 최저기온도 10도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요. 옛날 감옥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의 감옥은 감방 안에서 얼음이 열 정도로 추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고요. 마룻바닥 이런 거였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전기 열선 온돌이 깔렸고 겨울철에도 1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전직 대통령 방이니까 교정본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배려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라는 건 전형적인 과장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짚을게요. 만성질환인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과장인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수용자는 몰라도 박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외부 진료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도소 안에 진료 시스템이나 인력은 부족해요. 의무과장 1명 정도가 머물고 있는 수준이고요. 교도소 안에 MRI나 CT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는 건 현실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부 진료를 받도록 해줍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그 외부 진료 받는 장면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난해만 제가 법무부 통계를 받아보니까 34,000명 정도 되는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고 외부 진료도 받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아마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그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에다가 박해까지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침대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어떤 공간에도 침대가 없어요. 환자들은 침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에게는 침대도 없는 곳에 전직 대통령을 가둬뒀다 하면 정말 인권 침해처럼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우리는 주거 환경이 다르잖아요. 온돌이죠.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온돌 문화. 그리고 사실 온돌이어야 좀 열기도 보존하고 더 잘 지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매트리스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수용자들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대접을 한 거예요. 이게 특혜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방만 보더라도 그게 4평짜리 방이거든요.
보통 한 5명, 6명 또는 7명 정도가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걸 혼자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교도소가 호텔은 아니지만 이분은 거의 호텔급의 처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각각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대접을 받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뭐 하나만한 얘기죠, 그건. 그래요? 네. 근데 그 지금 이게 주장하고 나선 그 단체가 국제 인권 전문 변호 단체라고 하는 MH 그룹인데 혹시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무슨 인권 단체나 우리가 흔히 들어본 뭐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뭐 이런 거로 보이지만 전혀 아니고요. 법률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변호사들이 사임했다고는 하지만 법률 회사에 소속되거나 뭐 개인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재판에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국제 변호사들이에요. 아, 클라이언트군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가다피 아들도 변호하고 있고, 그래서 뭐 손님을 따로 가리는 것 같지는 않고 손님의 의도대로 얘기해 주는.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CNN에 나온 걸 보면 언론 플레이도 좀 할 줄 아는 그런 국제 변호사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무슨 뭐 어떤 국제적인 어떤 인권 시민단체 이런 NGO 이런 게 아니군요. 그러면 전혀. 얼핏 그런 느낌도 가지게 하는 그런 회사죠. 근데 이제 이 고객 의뢰받고 하는 그런 회사다, 법률 회사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 얘기 나온 김에 얼마 전에 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거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술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씩. 근데 뭐 공휴일이나 재판 없던 날을 감안하면 하루에 2번씩 변호사 접견하고 구치소장 뭐 그러니까 자주 상담하고 이거 황제 수용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정확한 지적이고요. 교도소에 살면 그 교도소 감방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돼요. 먹는 거, 씻는 거, 자는 건 모두 다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자들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감방 밖을 나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징역형의 경우에 강제 노역이기 때문에 노역하러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원합니다. 왜냐면 바람도 잠깐 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운동이나 접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수용자들은 법으로 정해진 거 말고는 못 하거든요. 누가 면회로 오거나 그럼 접견을 하거나 이런 건데 이 특별한 뭐 재벌이라든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교도소에서 호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별한 대접인 거고요. 그건 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좀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이제 변호인단이 뭐 일괄 사임한다는 발표를 보고 그럼 그 변호사 접견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안에서의 인권 침해 주장은 상당히 지금 현실과 다르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그렇다 치고요. 일반 재소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국제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교도소가 문제가 많은 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수용 면적, 뭐 시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부족하고요. 특히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한국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과밀 수용이에요. 시설에 비해서 교도소 수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언제 늘었냐면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늘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4만 7천 명 정도 되는 수용자가 4년 동안 5만 8천 명으로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곳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시설, 인력, 뭐 예산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늘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교도소에 갇히는 범죄자가 늘어났다면 범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인, 강도, 절도, 범죄 다 줄었어요. 이를테면 살인으로 들어온 사람 4.4%, 강도는 33.3%, 뭐 절도는 19.1% 이런 식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왔냐? 경제 관련 사범들 있잖아요. 생계형 범죄, 뭐 채무 불이행,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서민들이 교도소에 많이 갇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4대약 척결 이런 거 하면서 뭐 불량식품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갇히고 이러면서 교도소의 수용자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교도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당사자가 자기가 교도소에 가서 남들보다 훨씬 정말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건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인권 상태가 열악해진 게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였다 이런 말씀. 아주 결정적인.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 고침 때 봐야죠. 네, 내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6시 30분. 오토바이 과속 운행. 빠라바라바라밤 빠라바라바라밤. 지그재그 고개 운전. 아우 답답해. 에이, 헤게. 보호장구 미착용. 이륜차 운행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 사고는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고 곧바로 전복 사고로 이어져 사망률도 매우 높습니다. 규정속도 준수, 인도 주행 금지. 그리고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띠, 보호장구도 꼭 착용하세요. 이 캠페인은 TBS와 안전보건공단, 서울지방경찰청이 함께합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체험 예약은 063-350-5486.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누구 거예요? 다스는? 다스. 궁금하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앉기나 하세요. 이미 앉았거든. 아니 이쪽으로. 이쪽? 응. 이쪽이 자리가 더 좋나? 아니 이쪽이 가시방석. 가시방석. 익숙하시잖아 요즘. 아닌데? 나 이런 데 안 앉아. 그러면 어디 앉아 계셔? 뭐 돈방석? 돈방석. 돈방석 실제로 앉으실 것 같아 집에. 돈방석 있어. 무방에서 봤어. 지폐 무늬로 디자인한 거. 아니 그 무늬 디자인 말고 실제로. 실제로? 그 지폐를 방석 안에다 넣고 꿰매가지고 만든. 아 실제로 리얼 돈방석? 있지요. 없어. 그럼 돈 다 어디 있어요? 없어. 없어? 없어. 국내에는? 아 진짜. 아드님이 설립한 그 다스 협력업체는 뭐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뉴스에 났는데 뭘. 났어? 예. 이게 요즘 언론 엉망이네. 왜 그런 걸 내보내나? 그래도 아직은 안 내보내는 데가 더 많아요. 그치? 예. 다스의 다자도 얘기 못하고 그 BBK의 B자도 얘기 못하는 언론들이랑은 무슨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내연? 응? 내연이라 하긴 너무 많지 않나? 감당이 되나 내가? 능력자시잖아. 과찬이십니다. 아니 그 내 입장에서는 과찬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입장이 왜? 그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날 버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 오는구나. 언론도 그렇고 우리 같은 당 식구들도 그렇고. 근데 그 느낌을 느끼시네. 응? 둔하신 줄 알았더니. 근데 나는 그렇게 버리는 느낌을 팍 주면서 MB님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가지 국기문란 행위 뭐 별의 별게 다 터졌는데도 그 참 이상할 정도로 끔찍하게 침묵하는 언론들하며. 난 MB니까. 그리고 지금 나야. 우리 같은 당 식구들도 지금 이런 판국이면은 자기들 살 길 찾아가는 것도 바쁠 텐데 왜 저렇게까지 MB님을 못 버리고 사력을 다해 덮어주려 하나. 근데 인덕이 많아서 그래. 인떡 말고 그냥 떡이 많은 건 아니에요? 뭐야. 뭔 개를 그래 떡같이 쳐. 떡 하면은 또 떡고물이 또 생각나기 마련이다. 이제 떡 같은 얘기 그만합시다. 네.
우리 일야당에서 그 노통님 일가를 고발했다면서요. 이야, 아, 내가 봐도 약간 그 정신 나간 것 같아. 많이 나갔네. 어떤 마지막 몸부림이나 할까? 그러니까.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 알면서 왜 저기까지 하겠어? 뭐 초조한 거지. 그렇죠. 어떻게든지 대립구도 만들어서 시간 좀 벌어보겠다는. 솔직히 마지막 수건까지 던진 거야. 오죽 던질 게 없었으면. 에라 모르겠다지. 어차피 뭐 줄초상인데 뭐.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한 무슨 뭐 9년 동안 잘 놀았잖아. 하긴 지금 고개 들고 다니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뭘. 국정농단 부역질에 사찰, 그거하고 감시, 그거하고 조작, 그거하고 선거 개입, 그거하고 세월호 참사, 그거하고 사자방 비리, 그거하고 블랙리스트. 이런 막 5만 가지 헌정 파괴, 국기문란 행위에 책임 있는 정당은 세계 역사를 뒤져봐도 이건 흔치 않을 거야. 내가 볼 때 유일할 거야. 이 정도면 맹백히 죄인들, 공범들이라 봐야 된다. 이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식구인데도 팔이 안으로 안 굽어. 그치, 안 굽지. 그 원래는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안 굽어. 그러니까 앵간히야 굽지 말이야. 나를 버렸듯이 나도 그대들을 버렸다. 뭐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이 정도 급이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부역자 패족들은 괴멸되는 게 맞다. 근데 나는 아직 팔이 안으로 굽는다. 잘 굽어. 내가 알아주면 된다. 뭐 안고 같이 쓸려 가시든가. 에이. 그 다스는 누구 거라고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에이 진짜. 아니 왜 뛰셔? 뛰어봤자 MB님이지 참. 내가 금방 따라잡아요. 왜 멀어지지 않지? 어서 오세요. 아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유, 잡았다. 응? 뭘 잡아? 아까 잡았잖아. 나 이제 하지 마. 좀 이렇게 질질 아주 그냥 물고 늘어져.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서 다시 잡은 거지. 진짜. 뭐. 진짜 놀라셨나 보네. 티나? 많이 나.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마. BBK 피해자들한테 고발 당하셨죠? 아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아유, 어쩌겠어요. 그 인생의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조사 받으셔야지. 이렇게 하신다. 그 수사 들어가죠? 세월호 보고서 조작 의혹. 어쩌겠어요. 인생의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현충원에서 DJ님 부관 잠시 퍼포먼스 할 때 그 배우가 MB 시절 국정원이었다면서요? 그럴걸? 아유, 그게 인간들이 할 짓이냐? 응? 진짜 쓰레기들이네. 아이고. 참. 그 5천 살인 사건 재수사 들어갔죠? 다스 누구 거예요? 국립대 총장 임명한데도 입맛에 맞게 방해하고 개입하고 계실 때? 아유, 그렇습니다. 왜 아니겠어? 꼼꼼하셨네. 아주 나 이상 가네 그냥. 응? MB님. 네. MB님 소환조사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77%인 건 아시죠? 77. 그 쫓겨나시기 전에 재임 기간 동안에 북한한테 연간 160억씩 지원을 했다면서? 뭐 그럴걸요. 왜? 그걸로 미사일 만들라고? 미사일 아니죠. 와, 그 퍼주기, 그쪽에서 말하는 퍼주기 그 장난 아니었구나. 퍼주기의 여왕. 그 정도 퍼주기면 그 종복으로 봐야 되는 거라며. 이제 그렇게 좀 봐도 되나요? 나 그래 보이려고 하는데 지금. 보긴 뭘. MB 시절 국정원이 관제 데모하라고 우파 단체를 직접 조직했다며요. 아유, 우리를 뭘로 보고 참나. 왜 안 했겠어 우리가 그런 거. 왜 안 했겠? 당근이지. 그런 거 보면 북한이 롤모델이었나 봐. 응? 하는 짓이 그쪽이랑 똑같은 짓만 어쩜 그렇게 골라 하셨대. 응? 어이구. 누가 할 소리? 아이고, 누가 하긴 같이 하는 거지 뭐. 쌤인데 우리가 뭐. 나 근데 이제 나 그만할래. 나는 그만할래. 우리끼리 이거 해봐야 서로 뭐 생채기만 나고 이거 그만하자고. 목 아프네요. 그럼 그만합시다. 그래요.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고. 그래 이제 뭐 들어가지고. 그 다스가 누구 건지 얘기합시다. 진짜. 응? 다스. 응?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진짜? 에이씨 몰라 나. 알아 찾아봐.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그냥 시원하게 한번 불어봐요. 빨리 부는 게 나을 텐데. 그 시간 다 썼어. 그만해. 남았어. 다스 안 썼어. 인생이란 다 그런가. 나는 짐이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지미다의 안 대표입니다. 그 바쁘실 텐데 어인 일로. 민생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가서 둘러보세요. 여기를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악수. 예. 어떻게 요즘 코미디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아니,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왜요? 받고 싶습니다. 그게 얼른. 그 요즘 코미디 근데 그 많은 걸 여기서 지금 다 보고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긴 한데요. 뭐 그래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요즘 코미디가 그렇군요. 업무 보고 내용이 알차서 좋았습니다. 저런? 자, 이제 식순에 의거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순이 뭔데요? 의전. 진행하십시오. 의전 말고 의자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앉을 의자는 제가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의전까지 못 해드려도 손님이신데.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져오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빨리 자. 어머. 됐다. 어머. 기사 제목 내가 앉을 의자는 내가 직접. 예, 안 그래도 그 기사 저도 봤네요. 예. 잘 나왔죠. 올해의 사진 퓰리처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분께 미리 축하드립니다. 일단 앉으시죠. 근데 의자가 아직. 제가 가져올게요. 예. 그거 말고 그 옆에 걸로. 그거는 저기 임금님 의자고. 고맙습니다. 갖다 주십시오. 아니요. 그건 안 되고 잠깐. 예, 저 여기 앉으세요. 여기. 서 있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걱정이 많다는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지. 문통님 지지율 8% 상승했어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엄마? 제가 뭘 어쨌길래. 권제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실망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요? 우리가 반대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대행으로 되신 거잖아요. 지금 적법한 절차에서. 같은 얘기 또 하기 싫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저는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에 반대한다는 말씀 드리고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얘기를 뭐를 하면 재밌을까요? 호남 홀대론? 재밌다. 그렇습니다. 제가 코미디를 좋아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세요. 뭐? 다스는 누구 거냐? 응?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굽니까? 별로세요? 별로입니다.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개그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해보세요. 직접 하시면 대박일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MB님 시절 그 적폐의 정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야당 유력 인사들 사찰하고 집중관리 받았다는 증거들도 나왔잖아요. 그 야당 유력 인사 중에 한 분이신데 집중관리 받으셨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나? 아니. 그러시구나. 아무튼 그거 말고도 그 MB님 시절에 국기문란 행위들이 무진장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이고 답답해. 다른 얘기 하죠. 예. 그렇게 과거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적폐 청산엔 뜨뜻미지근한 입장이신. 아닙니다. 적폐는 청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거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후퇴할 수 있으니까 과거사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청산도 해야 되니까 과거에는 연연하지 말고 청산을 하는데 연연하지 맙시다. 그게 뭐예요? 한국말이 되게 애매하네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은. 언제까지 그렇게 고구마 캐다가 반상에 가서 포도 따먹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을 겁니까? 이제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서 피자를 돌릴 시간입니다. 피자 드실 분 배달 왔어요. 자, 배달과 함께 웃으며 피자. 감사합니다. 웃기죠 지금? 아니요. 좀 웃음 참는 것 같은. 좀 지쳐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원미연 씨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소리는 왜 지르나? 소리 질러 한번 해보세요. 소리 질러. 뭐가 지질러? 그러니까 시설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는 건 현실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부 진료를 받도록 해줍니다. 그렇죠. 예. 박 전 대통령이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그 외부 진료 받는 장면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만 제가 법무부 통계를 받아보니까 34,000명 정도 되는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고 외부 진료도 받고 있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아마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그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에다가 박해까지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침대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교도소에 어떤 공간에도 침대가 없어요. 환자들은 뭐 침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네.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나 뭐 이런 서양 사람들에게는 침대도 없는 곳에 전직 대통령을 가둬뒀다 하면 정말 인권 침해처럼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네, 우리는 주거 환경이 다르잖아요. 온돌이죠. 많은 국민들이 온돌. 그렇죠, 온돌 문화. 그리고 사실 온돌이어야 좀 열기도 보존하고 더 잘 지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매트리스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수용자들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대접을 한 거예요. 이게 특혜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방만 보더라도 그게 4평짜리 방이거든요. 예. 보통 한 5명, 6명 또는 7명 정도가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걸 혼자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교도소가 호텔은 아니지만 그럼으로써 좀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나 이제 뭐 자해 우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늘 불은 켜두긴 합니다. 모든 수용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예민한 수용자들은 좀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내셨던 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보니까 차가운 감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 쪽의 반박은 전기열선도 깔아줬고 일종의 온돌이죠. 접이식 매트리스도 제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차갑다는 걸 이제 겨울에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아직 뭐 가을이고 지금 최저 기온도 뭐 10도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요. 옛날 감옥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의 감옥은 감방 안에서 얼음이 열 정도로 추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고요. 마룻바닥 이런 거였죠. 그리고 지금 뭐 전기 열선 온돌이 깔렸고 겨울철에도 1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전직 대통령 방이니까 교정본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배려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라는 건 뭐 전형적인 과장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짚을게요. 만성질환인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과장인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수용자는 몰라도 박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외부 진료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도소 안에 진료 시스템이나 뭐 인력은 부족해요. 의무과장 1명 정도가 머물고 있는 수준이고요. 교도소 안에 뭐 MRI나 CT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인권 침해 주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권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아주 익숙한 분인데요. 매주 목요일에 이 새로 고침 대한민국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오늘은 또 별도로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교도소가 호텔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건데요. 수감 생활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많습니다.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감방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라고 했죠. 네네. 근데 그거는 감방 청소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수용자가. 박 전 대통령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할 때 누군가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교도소에서는 자기 방을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 저는 뭐 박 전 대통령이 깔끔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그 불만을 통해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면 뭐 청소만 자주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이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이 계속 켜져 있어서 잠자기가 힘들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요. 불을 교도소에서는 24시간 켜놓습니다. 수용자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잘 때는 이제 불편하니까 보통 3개의 등이 있으면 2개는 꺼주고요. 그러니까 조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이분은 거의 호텔급의 처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각각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대접을 받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뭐 하나만한 얘기죠, 그건. 그래요? 네. 근데 그 지금 이게 주장하고 나선 그 단체가 국제 인권 전문 변호 단체라고 하는 MH 그룹인데 혹시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무슨 인권 단체나 우리가 흔히 들어본 뭐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뭐 이런 거로 보이지만 전혀 아니고요. 법률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변호사들이 사임했다고는 하지만 법률 회사에 소속되거나 뭐 개인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재판에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국제 변호사들이에요. 아, 클라이언트군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뭐 가다피 아들도 변호하고 있고, 그래서 뭐 손님을 따로 가리는 것 같지는 않고 손님의 의도대로 얘기해 주는.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CNN에 나온 걸 보면 언론 플레이도 좀 할 줄 아는 그런 국제 변호사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무슨 뭐 어떤 국제적인 어떤 인권 시민단체 이런 NGO 이런 게 아니군요. 그러면 전혀. 얼핏 그런 느낌도 가지게 하는 그런 회사죠. 근데 이제 이 고객 의뢰받고 하는 그런 회사다, 법률 회사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 얘기 나온 김에 얼마 전에 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거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술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씩. 근데 뭐 공휴일이나 재판 없던 날을 감안하면 하루에 2번씩 변호사 접견하고 구치소장 뭐 그러니까 자주 상담하고 이거 황제 수용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정확한 지적이고요. 교도소에 살면 그 교도소 감방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돼요. 먹는 거, 씻는 거, 자는 거 모두 다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자들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감방 밖을 나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징역형의 경우에 강제 노역이기 때문에 노역하러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원합니다. 왜냐면 바람도 잠깐 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운동이나 접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수용자들은 법으로 정해진 거 말고는 못 하거든요. 누가 면회로 오거나 그럼 접견을 하거나 이런 건데 이 특별한 뭐 재벌이라든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교도소에서 호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별한 대접인 거고요. 그건 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좀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이제 변호인단이 뭐 일괄 사임한다는 발표를 보고 그럼 그 변호사 접견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안에서의 인권 침해 주장은 상당히 지금 현실과 다르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